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정감사 일정의 하나로 예천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예천에서는 지난 7월에 극한 호우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었죠. 또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원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의원들은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재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장에는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기 일쑤고 전임 정부 비판이나 현 정부의 인사 의혹 같은 정쟁만 반복하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이번 주 대다수 상임위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합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약자를 챙기는 국회 모습. 매번 실망하면서도 또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새벽 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오전까지 안개가 끼어 있으니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낮부터는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 20도, 영주 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8도에서 22도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는 당분간 평년 기온 이어지면서 완연한 가을 느끼시기 좋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안동 전통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와 월영교 일대에서 열린 경북 전통주 문화대축전인 안동과 안동 전통주 박람회에서 안동 소주를 비롯해 도내 증류주, 막걸리, 과실주, 와인 등 40여 종의 술이 한데 모여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전국 70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칵테일 경연대회와 함께 MZ세대들을 주축으로 전통주의 현대화를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도 선보였습니다. 또 국내 대표 전통 증류식 소주인 안동소주 종류와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동소주관이 별도로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요. 이번 대축전에서 안동시와 경북도는 미국과 태국, 뉴질랜드, 대만 등 해외 4개국 5개 기관과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도 끌어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경북 전통주의 국가별 수출 지원과 현지 협력 강화, 그리고 시장 개척을 위한 온 오프라인 유통망 활용을 통해 전통주의 해외 시장 진출 속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이번 주 내내 경북 동해안은 청명한 가을 하늘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요즘 곳곳에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산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기가 너무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포항 인덕산이 장미와 억새가 군락을 이룬 생태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현재 억새 군락이 은색 물결처럼 넘실대면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인덕산은 인근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 역할을 하는 유일한 녹지 공간으로 1990년대 항공기 안전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정상부를 절취한 이후 방치됐고요. 이후 먼지가 날리고 강우 때 토사가 유출되는 등 시름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인덕산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5년간 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했고요. 산, 철쭉 등 생태복원 식물과 사계 장미 21종을 심었습니다. 또 훼손된 억새군락의 자연 천의를 유도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고요. 6km에 달하는 맨발로도 마련됐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진입로를 정비하고 추가로 개설하는 등 인덕산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8.8도, 습도는 54%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내외로 쌀쌀하다가 낮에는 최고 22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큰 날씨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계속해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1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오는 25일 한마음회관에서 2023 울릉 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군민의 날은 새 희망, 새 울릉, 군민 화합을 통한 미래도약을 주제로 외부 초청 인사와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해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갖는데요. 식전 행사에서는 국제관광섬 구축을 향해 새롭게 디자인한 울릉군 브랜드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며 이어서 기념식은 군민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 등과 함께 식후 행사로 뮤지컬 배우 박소연과 지역 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이번 행사가 새 희망, 새 울릉, 군민 화합을 통한 미래도약뿐만 아니라 국민의 화합과 건강, 자랑스러운 울릉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울릉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경북 대표 관광상품 왕중왕전 공모에서 경산시와 청도군의 권역 연계 상품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아는 경산시 문화관광과 박정아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상 먼저 좀 축하드립니다. 네. 2023 올해입니다. 경북 대표 관광 상품 왕중왕전 공모. 이 공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일단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모전 소개를 드리자면 그 경상북도 독청에서 경북만의 차별성 있고 특화된 여행 상품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표 관광 상품 왕중왕전이라는 공모 사업을 시작을 하였어요. 처음이군요. 네네. 그래서 약간 부담감도 있기도 했는데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는 좀 드리지만 생각보다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았고 네. 최선을 다해 공모 사업에 임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어려웠군요. 네네. 왜냐하면 그 네. 과정들이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평가를 거쳐서 이제 최종 본선 6개 상품이 진출을 했고요. 또 6개 상품을 대상으로 팸투어 참가자 평가, 박람회 참가객 현장 평가, 온라인 투표 평가, 전문가 평가 등을 네. 거쳐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해오면서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김동필 과장님께서 저에게 큰 응원을 주신 덕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필 과장님의 이름을 또 한번 네. 방송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군요. 어쨌든 이 과정이 쉽지는 네네네.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현장과 온라인 그리고 일반인에서 전문가까지 다양하고 꼼꼼한 평가를 받아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네. 상품의 제목이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경청 어때? 네, 맞습니다. 인데 네. 경에는 경산이 생략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에는 청도가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네, 경상북도 내에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유명한 소원 명소는 갓바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장점을 살렸고 인접한 청도군과 연계하는 소원성지 여행 컨셉의 1박 2일 관광 상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원성지 여행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1위차 여행 코스는 이제 청도를 대표하는 감을 발효시켜 만든 와인 터널에서 초대형 황금 박지에 소원을 적어 매달아 소원 성취를 염원을 하고 이어 이제 애군을 쫓고 무병장수한다는 청도 읍성을 돌며 소원을 기원하는 코스를 넣었고요. 네. 이제 야간 명소인 이제 프로방스 포토랜드 방문과 액티비티 체험으로 에너지를 한껏을 받고 여기서는 이제 청도입니다. 여기까지는요. 맞습니다. 네, 청도고 이제 그다음 이제 저녁에는 경산 송림한옥 마을의 멋스러운 고택에서 숙박을 하면서 하루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제 2일차에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긍정 소원 명소 갓바위 부처를 찾아
이제 소원을 빌고 이제 근처에 헬메부처가 있어요. 거기에 불구사를 방문을 해서 소원 성지 코스를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 외에 한방 체험과 승마 체험도 즐길 수 있는 1박 2일 일정입니다. 야, 네. 그러면 한방 체험, 승마 체험도 네. 이 1박 2일 코스에 네, 다 들어가 있는 다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야, 경청하세요. 네, 경청하세요.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경청하세요. 뭔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네요. 네네네.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대구에 인접해 있고 많은 대학교가 있는 젊음의 도시 경산의 장점과 또 MZ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청도의 힙 콘텐츠를 접목해서 도시군의 약점을 서로의 강점으로 보완하여 상품을 만들었어요. 네. 소원 성지로 유명한 갓바위를 핵심으로 내세워 소원 성지 테마 여행의 특별함을 강조를 했고요. 또 청도의 카페 명소 및 다양한 체험거리가 포함돼서 MZ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흥미를 끌었고 지역의 특색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네. 갓바위도 직접 올라가나요? 네, 올라갔었죠. 쉽지 않은데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네.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이제 소원이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참가를 해야 되네요. 네. 근데 한방 체험과 승마 체험이 있는데 또 다른 체험도 있나요? 또 다른 체험의 경우에는 이제 청도는 이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감빵 만들기, 홍차 문화 체험, 감따기 체험을 통해서 지역에 스며들 수 있고요. 네. 이제 경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방 체험이 유명하다 보니까 또 한방 화장품도 좀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방 에센스를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본인 피부에 맞는 에센스를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흥미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처음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예. 예. 또 이제 승마 체험으로 정신과 몸을 리프레시 할 수 있고 그 외에 낚시 체험, 목곡 체험도 가능해요. 또 마지막에 경산 삽살개 육종연구소에서 귀여운 아기 삽살개들과 교감 활동은 물론 늠름한 성견들과 산책 활동도 가능해요. 네. 네. 삽살개들을 보면은 미소가 저절로 피어나와서 힐링이 됩니다. 1박 2일 동안 이 모든 체험들을 다 할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근데 또 음식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행에서. 예. 네. 코스에 포함된 뭐 음식이나 추천하는 음식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청도 같은 경우에는 한제 미나리와 삼겹살 맛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요. 네, 삼겹살에 미나리를 돌돌 싸먹으면 미나리의 향긋한 향과 고기의 육즙이 완벽합니다. 그럼요. 네, 또 추어탕도 유명해서 맛보러 오셔도 좋고요. 또 경산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산지 최고 품질로 알려진 대추로 만든 요리들이 유명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대추 수육, 대추 떡갈비, 대추 항정식 등이 있고요. 또 경산 자인면에 있는 소고기 식당은 소고기 구이 육회찜 맛집이라 먹방러들에게 알려진 곳이라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청도는 이미 카페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경산에도 핫한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디저트도 한입 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네. 그러면 이 일정에서 이런 음식점도 좀 추천을 해주고 네, 네. 함께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산시와 청도군이 함께 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네, 근데 네. 어떻게 함께 하게 됐나요? 함께한 이유는 저희가 또 지역마다 이제 북부권 관광협의회, 동부권 관광협의회, 중서부권 관광협의회가 있는데 이제 중서부권 관광협의회는 경산시, 영천시, 성주시, 김천시, 구미시, 청도군, 고려군, 칠곡군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같이 박람회도 갈 때도 있고 이제 벤치마킹을 갈 때도 있어서 그 전에 이제 교류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날 또 이제 회의가 있어서 만났는데 이제 청도군 담당자가 이제 저한테 먼저 선뜻 얘기를 꺼내기를 공모 사업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공모 사업을 뜬 건 알았는데 저도 청도 하고 싶기도 해가지고 고민도 없이 한 번에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이제 눈에서 이제 스파크가 나는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청도군에게 좀 비밀이긴 한데 경상시에 함께 하자는 러블콜도 있기도 했었죠. 네. 다른 지역에서? 네네, 다른 지역에서. 근데 이제 청도를 선택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두 곳이 이렇게 같이 공모 작업을 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경청이 어쨌든 네네. 대상을 수상을 했네요. 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전문가의 평가와 일반인의 검증을 거친 만큼 이제 경북의 대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네, 운영은 되고요. 일단은 내년도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 경상북도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관광 상품으로 상설 운영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네. 이 경청 프로그램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대구 경북을 오셔서 이 일정을 함께 하실 수 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시면. 네네네. 예. 어쨌든 홍보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청도와 네. 경산에 대해서 잘 알지만 네. 다른 지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 프로그램을 만든 당사자로서 직접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요.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름으로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도 좋지만 네. 관광이란 방문한 적 없는 장소나 이제 숨겨진 장소를 가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경산 청도를 방문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경산 청도와 함께 뭉쳤습니다. 1박 2일 관광 상품을 이용하면서 소원을 빌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관광 상품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간절히 바랬습니다. 경청 상품이 왕중왕중으로 선정되었잖아요. 갓바위에서 소원 빌면 무조건 이뤄지는 거 확실합니다. 자, 갓바위에도 경산에 가볼 만한 유명한 관광지들도 참 많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요, 푸른 가을 하늘과 어울리는 두 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활짝 핀 하양 경강 농업단지입니다. 오. 하양 대경로를 잇는 지름길을 역할을 하는 대부 잠수교 옆에 조성된 곳으로 이제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예쁜 사진도 찍고 옆에 흐르는 금호강을 따라 천천히 거닐며 꽃나들이를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또 제가 그 삼성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원효, 솔청, 일연을 가리기 위한 조성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인데요. 네. 이 공원에 핀 무릇꽃은 수선화가로 9월에서 10월에 많이 피는 꽃인데 꽃잎이 길고 색이 붉어 첫인상이 강렬하고 화려해서 공원 둘레 산책로를 걷다 보면 높은 가을 하늘 밑 푸른 소나무 숲과 참 잘 어울려요. 그러면 지금 이 꽃이 활짝 피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곳을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몰랐어요.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꼭 가보세요. 네. 자, 경산시의 관광 주무관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요?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 경산에 오고 싶은 오경이 있는 걸 혹시 아시는가요? 오경요? 네, 바로 갓바위 방곡지 삼성역사문화공원 남매지 자인개동숲이에요. 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싶네요. 오고 싶은 오경 경산 꼭 기억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산시가 내년부터 시티투어 버스를 씹어 운영해서 관광의 다변화를 열어갈 예정입니다. 오, 내년부터요? 네. 테마 코스의 경우에는 소원성지 코스, 역사 탐방 코스로 접근성이 불편했던 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코스를 구상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이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내년부터 그럼 경산 청도 연계 상품 경청 프로그램 네. 만나볼 수 있겠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산시 문화관광과 박정아 주무관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던 어제 대구 달성군에서 소풍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달성파크 뮤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사문진 상설 야외 공연장 현장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이 공연은 달성군이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된 기념으로 열린 것으로 작년 12월 선정 후 올해 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경북 지역의 수해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번에 연계가 열린 건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공연에 시민들의 들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지역 뮤지션 전성매진의 박나진 보컬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검지손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예예예예 나가 나올 때마다 같이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손머리 위로 박수. 제발 나와 눈이 마주치게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었고 많이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너무너무 재밌게 즐겼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큰 낙동강도 있고 이런 낙동강을 배경으로 저희가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멋진 곳인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또 다들 많이 아시는 곡들로 선곡을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다들 같이 즐기는 무대였고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식대로 편곡을 해서 더 재미나게 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그 다음에 담배가게 아가씨 이렇게 하고 이제 또 6곡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가을인데 오늘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도 많은 분들께서 사문진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 전성매진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전성매진 사랑해주세요. 네, 하이와 리얼 같은 지역 가수들의 공연이 1시간 정도 계속되고요. 네. 이후 메인 공연은 민경훈, 넬 등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좋네요. 네, 공연이요. 귀를 정말 즐겁게 해주는 노래 실력은 기본이고요. 흐르는 강물 위로 공연장 주위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산, 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붉은 노을이 지는 풍경까지 모든 게 황홀했습니다. 네. 여기에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까지 더해져서 시민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 폈는데요. 공연을 본 소감도 물어봤습니다. 근교에 살고 있는 고령 군민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문진교 다리를 늘 드나들기 때문에 자주 오고 있고 오늘도 어머님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지역 가수들 사전 공연도 기대 이상으로 수준이어서 너무 만족을 하고 오늘 노을이 또 너무 예뻤어요. 또 오늘따라 날씨도 너무 좋고 밤에 쌀쌀하긴 하지만 담요나 핫팩트 이런 무대 준비도 잘 되어 있어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유원지가 저희 어릴 때는 화원 유원지, 화원 동산이었는데 요즘은 사문진 나루터로 더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추억의 장소였는데 요즘은 사라지는 지역 명소들이 많은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더불어 장소도 발전이 되고 있고 이런 행사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는 곳인데 이런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근교에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발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달성군에서 온 김상민입니다. 평소에 민경훈 씨 좋아해가지고 민경훈 씨 공연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오랜만에 밖에 나가지고 가을바람 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보고 노래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재밌습니다. 사문진 나루토 제가 집이 가까워서 자주 오는데 주막촌도 괜찮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공연도 뭐 오늘 이런 공연뿐만 아니라 뭐 피아노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봐 주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성군에도 볼거리가 많죠. 네, 송해공원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볼거리를 제가 추천받아봤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달성문화재단 김성수 문화정책실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달성문화재단에서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스큐존이 5월달과 10월달에 각각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대 피아노가 조금씩 유명한데 백대 피아노와 그리고 달성 현대미술제가 열렸고요. 사실 앞으로는 저희들이 12월 6일 날 달성 군립합창단 정기연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행사를 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에는 가을에 정말 즐길 수 있는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도동서원에는 500년 된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주위 환경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옥포에 있는 송해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둘레가 한 4km 된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주위로는 다양한 꽃들이 좀 피어 있는데요.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핑크뮬도 있으며 또 대사리길도 또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을에 꽃들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육신사에 오시면 묘골마을이 있습니다. 육신사에는 사유신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한번 좀 방문해 주시면 우리 역사와 환경을 보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달성군에 오시면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유적지와 또한 여러분들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친지 또 연인들과 함께 이 달성군을 방문해 준다면 정말 좋은 이 가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달성군으로 꼭 많이 놀러도 오십시오. 가을을 맞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선선한 가을날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달성 파크뮤직 콘서트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예,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 제너럴모터스, 아우디, BMW 같은 이제 주요 모빌리티 브랜드가 지난 19일에서 21일 동안 대구에 총집결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엑스코에서 열리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전문 전시회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줄여서 디파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디파, 네. 예,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모습의 차량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일신문 취재진이 디파 행사장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행사장 중앙에 마련됐던 이 자율주행 전문 기업, 대구 기업입니다. 네. 오토노머스 A2G 부스에 이 전시된 무인 모빌리티 프로젝트 MS란 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탑승한 관람객들의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진짜 운전석이 없네라는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운전석이 없어요? 네, 운전석이 없습니다. 무인으로 자동차가 그럼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A2G는 이 대구 지역 자동차 부품사와 협업해서 개발한 이 완성차 모델 2종을 이제 처음으로 선보인 건데요. 이 센서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대 9명이 탑승 가능한 셔틀 프로젝트 MS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이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탑재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300kg 화물 적재가 가능한 또 물류 전용으로 요거는 프로젝트 SD라는 차도 공개해서 관심을 끌었거든요. 네. A2G는 2025년에는 이제 파일럿 차량을 도입을 하고 2030년까지는 1000대 이상을 생산을 해서 자율주행 완성차 시장을 공략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은 들어봤지만 네. 정말 운전석이 없는 차량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다가왔네요. 다가왔습니다. 진짜 그런 차가 있군요. 네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차량은 뭐가 있었나요? 예,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아주 UAM에 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네. 역시 대구 지역 차부품사죠. 삼보모터스가 이날에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UAM 신형 모델인 미르 X2 시범 비행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디파 전시회 부스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요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라인 투어에 나섰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비행 승인을 외치니까 이 미르 X2가 상공에 떠올랐는데요. 이 탑승자 한 명을 태운 이 미르 X2가 한 4에서 5m 높이로 떠올랐고 이 체육관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 1분 정도 체육관 내부를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지상에 착지를 했고요. 네. 비행을 마치니까 이제 관람객들은 신기하다면서 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예. 대구시도 지금 UAM에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 미르 X2만의 특징이 있나요? 이번 모델은 이 UAM의 약점으로 꼽히는 짧은 비행 시간하고 거리를 좀 극복하려고 기존 배터리와 더불어서 수소 연료 전지를 동시에 활용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륙할 때 배터리 동력을 이용을 하고, 또 이후에 상공에서 수평 이동을 할 때는 수소 전지를 주 동력으로 삼는 건데요. 네. 상세 재원을 또 보면은 최대 속도는 시속 80km로 편도 40km까지 또 비행이 가능하도록 늘렸습니다. 최대 비행 시간도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로 기존 모델들보다 이제 높고요. 삼보모터스는 지난해부터 하이브리드 UAM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올해는 이 산업부하고 현대차, 기아의 후원을 받아서 이 자동차 부품 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는 미래차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이 연구 개발에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보모터스 계열사인 삼보 ANT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노컴이나 동아정밀, 동아퓨얼셀, 노바 같은 이 국내의 유수기업과 협력을 하고 또 연구기관의 자문도 받아서 이 UAM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보기 힘든 네. 특별한 그런 모습의 차량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디파 네.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박람회 위상도 크게 격상됐다고요? 맞습니다. 이 7회를 맞은 디파가 올해부터는 국토부 그리고 산업부가 공동 주최하는 박람회로 되면서 이제 정부 전시회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역대 최대 230개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해서 1,500개의 부스를 꾸렸고요. 지난해보다 전시 면적은 67%, 참여 기관과 기업은 34%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5대 신산업 육성책을 반영해서 이 UAM 특별관을 처음으로 선보인 것도 특징이었고 네.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나 취업 박람회도 같이 신규로 선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참가한 회사, 참가사들의 면면도 참 화려했을 것 같습니다. 진행된 프로그램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참여사들은 완성차 전시관이나 부품사 전시관 또 UAM 특별관 등에서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하고 전동화 자율화를 포함한 산업 추세 그리고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테슬라, BMW, 아우디, 렉서스 같은 유수의 완성차 기업 6곳은 직접 전기차 시승을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부품사 전시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LNF, 금양, 삼보모터스, SL, PHC 같은 이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UAM 특별관에서는 SK텔레콤,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맨 모빌리티 컨소시엄,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이름만 들면 알만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단이 또 AI나 소프트웨어, 차량 통신 보안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같은 이 자율주행 연구개발 성과물도 직접 소개를 했고요. 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또 UAM 탁심 체험도 제공을 했고 드론을 활용한 이 게임형 콘텐츠도 또 새로 마련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수출 상담회도 열렸다고요? 맞습니다. 또 코트라 연계를 해서 해외 바이어와 연결해주는 수출 상담회도 있었는데 19곡에서 79개사를 초청해서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성장위원회 협업해서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도 했고 저 전국대학 취업 박람회도 신설을 해서 구직자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사들의 이제 강연도 있었는데요. 강연까지요? 예, 성낙섭 이제 현대차그룹 연구개발기획조직실장하고 CS 추와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사장 그리고 사메르 마다낫 뉴욕대 아부다비 공과대학장 클레멘트 누오벨 발레오 CTO 같은 이제 미래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도 있었습니다. 올해로 7번째로 열린 디파의 최대 화두는 뭐였나요? 화두는 단연 이제 전기차 전환이었는데 전기차, 네. 이 대구 지역 자동차 부품사하고 배터리 기업들은 이 산업 전환에 발맞춰서 각자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기술력을 입증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경창산업은 이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는 구동모터 관련 제품 라인업을 소개했습니다. PE 시스템 그러니까 파워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이제 기존 내연기관차의 엔진을 대체하는 부품인데요. 이 전기 모터, 감속기, 인버터로 구성이 됩니다.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전기차에 탑승되는 이 시스템을 경창산업은 연간 50만 세트 정도 양산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PHC 또한 이 전기차, 전기 이륜차 그리고 드론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배터리 시스템을 소개를 했고요. 특히 전기차 전환의 걸림돌로 꼽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특수 소재를 좀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고요. 또 계열사인 PHC V메이커라는 곳은 이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셀에 화염 전이를 지연시키는 난연 시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또 주목받았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참여가 참 활발했는데 더 참여한 기업이 있었나요? 네, 대표적인 지역 기업 이제 SL은 이 전기차 라이팅 라인업인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을 선보였고요.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공동 개발하고 있는 라이다 제품도 전시를 했습니다. 네. 삼보모터스의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이 배터리 백 사이드 프레임 모듈도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 선도 기업이죠. 대영 채비는 이 북미 시장의 진출에 대비해서
테슬라 충전 케이블을 적용한 충전 인프라를 또 개발해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사물관 통신 장비를 시연해서 에너지 플랫폼으로 또 한 단계 도약하겠다라는 비전도 내놨습니다. 예. 예, 또 지역의 양극재 전문 기업이죠. LNF는 이 코발트 프리나 리튬 이온 전지 같은 이 향후의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고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 원자재 확보와 관련해서 이제 밸류 체인 강화에 나서고 있음을 LNF는 강조했습니다. 이제 전기차 전환이 대세입니다. 네, 최근 전기차 판매가 조금은 주춤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거라는 전망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예.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도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성낙섭 현대차그룹 연구개발기획조정 실장은 이번 디파 포럼에서 비록 급격한 성장세는 조금은 둔화되고 있지만 상황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 2040년까지 전기차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한동안은 내연기관과 경쟁은 하겠지만 결국은 전기차 시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현대차도 이에 대응해서 라인업을 짜고 있다고 했고요. 예. 예. 자, 이렇게 대구에서 펼쳐진 7회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최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대구의 전통산업인 내연기관 부품사들이 얼마나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런 만큼 디파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행사였고요. 이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지원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선 패배를 수습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국면 전환의 카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이 정책을 고른 이유는 뭘까요? 네, 올해 1월에 보건복지부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된 정책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의료 현안 협의체,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이쪽에서의 논의가 무르익기 전에 꺼내던 정책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꺼낸 것은 맞다. 그리고 네. 국정 기조를 어느 정도 전환한다는 신호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 찬성이 높아서 동력이 있다고 본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네.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현재 다수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에 좀 긍정적입니다. 관련 여론조사도 있었죠? 네, 최근에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이것은 이제 해당 조사는 10월 16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네. 이 결과에 따르면은 71.1%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지지층은 원래 이 정책 찬성 기류가 강했고요. 또 민주당이 원조였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이나 찬성이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 동시에 정부 여당이 한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면 잘 안 되지만 자신들이 추진하면 현실이 된다. 이런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공동으로 찬성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론 다수도 일단은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지금 변수인데요. 10월 19일 이 정부가 세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었지만 결국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의협 반대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변수인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2020년경에는 국민의힘이 의협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반대 또는 유보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의협이 거꾸로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협에서 강경투쟁보다는 협상론이 고개를 들 공산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덧붙여서 첫 번째로는 협상을 해서 이 정원 확대 폭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의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되 전공의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예.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이런 의료계 수건 사항을 관철해보자,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의협의 반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 방안의 합리성을 갖추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필수 의료 분야라든지 또 지역 의료계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이 만회될 거냐,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같이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정부의 숙제겠습니다. 예.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이제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승리를 거둬서 지금 당내 입지가 좀 강화된 상태인데 어떤 행보를 앞으로 하게 될까요? 네, 보궐선거에서 진 쪽도 민생에 무게를 실지만 이긴 쪽도 오만하다는 인상 주지 않기 위해서 민생정책 위주로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예상되는 것은 이 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표 예산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꼽아왔는데 정부에서 이 예산을 다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연구개발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여론이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등에 업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내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것도 크게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복귀를 하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라고 이제 일단은 당의 통합,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사실 현재 이 대표 입지가 어느 정도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당내 소수 의견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보는 일단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도 늘고 있는데요. 사건 병합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이 지금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대표가 기소가 여러 사안에 걸쳐서 됐는데, 일단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들 의혹은 병합해가지고 한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네. 나머지 혐의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백현동 의혹도 같이 나란히 다루는 병행 심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안에 걸쳐서 재판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예. 반면에 이재명 대표 쪽은 병합은 괜찮지만 병행 심리는 안 된다, 사건을 순차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방어권을 피고인 입장에서 행사하기에 이 편이 더 낫고, 또 선고가 빨라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병행 심리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작은 사건이지만 큰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따로 다루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건 줄거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다른 사안보다 먼저 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물론 이 사안은 무죄라는 입장이긴 한데 자칫 1심에 유죄 판결이 나는 사태가 총선 전에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런가 하면 민주당 경북도당의 임미애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측에 경북 출마를 제안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는 일화를 밝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북 예천 출신인 김병주 의원에게도 고향에 출마하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민주당이 총선 때 김부겸, 홍일학 등의 의원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간판으로 세워서 지역 총선을 치렀었는데 예. 이번 총선은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서 어느 정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김병주 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보다 그래도 대구 경북 출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 또 경기 남양주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그의 고향인 예천 지역의 경우는 대구보다도 더 민주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수락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현재 있는 지역 인사로 총선을 치르는데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밀착을 높이고 또 중앙정치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선도하는 것, 예. 이것이 민주당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의 방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패하긴 했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설, 또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이 제1 목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구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구 여론 지형상 그래도 국민의힘 대 이준석 싸움, 주류 대 이준석 싸움에서는 이 전 대표 열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상당히 약한 지역구인 동시에
국민의힘 강세가 덜한 지역구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구 출마를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경우 국민의힘의 포용성이나 개혁성에 의문이 제기돼서 전국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대구 지역도 이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는 거기에 대응하느라 네.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가 상당히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라든지 대구 지역 의원들에게 자신은 서울 노원병에 그냥 공천을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신호를 일단 보내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의 쇄신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12월쯤에 떠날지 남을지 선택하겠다. 신당은 최후 수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후 수단이라고 밝힌 거는 이제 플랜 B다. 신당 창당은 그 정도의 목적이고 1차 목적은 역시 당 쇄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표보다 조금 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은 측면도 있다. 예.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는 노원병 공천이라는 희망사항이 있지만 유 전 의원은 특별히 당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전 대표가 주로 범보수층의 청년 남성 이쪽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유 전 의원은 무당층, 중도층, 일부 진보층이나 여성층 이쪽에서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따지자면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올지 말지는 결국 당내 쇄신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경북 영천 청도 지역구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당 안팎에서 좀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어요. 네, 이만희 의원이 당 내에서는 개파색이었다 이런 점이 가만히 됐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식구에도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식구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좀 멀리서 보면은 이만희 의원도 이 구친박 출신이고 또 경북 출신이다 이런 점들이 또 단점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고 윤재옥 원내대표 대구고 이만희 의원도 경북이다. 영남 일대가 아니냐 이런 점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는데요. 다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활용해서 쇄신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당의 구질서에 발목이 잡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정보 클립.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이 이틀간 경산체육관에서 2023 경북 ICT 체험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콘텐츠 문화 정착과 경북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데요. ICT 관련 강연과 포럼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게임을 비롯한 VR과 AR 등 ICT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직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도 제공되는 만큼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 동화백화점 쇼핑점에서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굿잡버스 앤 카페가 운영됩니다. 굿잡버스 앤 카페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종합 서비스인데요. 1:1 맞춤형 취업상담, 현장 면접,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최신 정보가 담긴 대구광역시 안내지도 10,000부를 제작 배포합니다. 이번 안내지도는 주요 산업단지, 각종 도로, 공공기관, 공원 등을 포함했는데요. 특히 올해 7월 군위군 편입과 대구 외곽 순환도로 개설 등 최근 도시 변화가 반영돼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지도는 무료로 배포되며 대구광역시청과 구군 민원실, 관광 안내소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가 803 국립공원 단풍 시기에 맞춰 11월 5일까지 가을 단풍 포토존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민안전 테마파크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인증하면 기념품 또는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시민이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의 803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3) 경주문화제 야행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경주 교촌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유형, 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문화축제인데요.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에는 창작 뮤지컬 신라의 향이 뮤지컬과 플래시몹으로 진행됩니다. 풍성한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답고 신비로운 경주의 밤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호흡기 감염증 의심 환자의 검체 중에 절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철저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체온 유지 잘할 수 있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분포로 예상이 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월요일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